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희애 신입니다. 옛날 정말 옛날이죠. 쿠바 미사일 사태 때 미국에서요. 그 당시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전에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추슨을, 이 사람이 이제 해리 트루만 때의 국무장관이었었죠. 그러니까 냉전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능력을 많이 발휘를 했었는데, 그 전 국무장관을 샤를로 드골, 프랑스의 샤를로 드골에게 보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불과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뭐 이런 그런 것과 없애버려야지 되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희애 신입니다. 정말 옛날이죠. 50년도 더 된 때니까요. 존 F 케네디 시절에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과거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추슨을 샤를르 드골에게 보냅니다. 프랑스에. 이 전 국무장관은 해리 트루먼 때의 국무장관이었으니까 냉전 시대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인물이죠. 구소련이 불과 미국에서 90마일 정도밖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곳을 미사일을 다 배치했다. 니키타 프루시초프가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샤를르 드골과 함께 이 구소련을 견제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뭐 그런 뜻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파견된 특사가 샤를르 드골에게 증거로 사진을 보여주겠다.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그렇게 미사일을 쿠바 그쪽에 이제 배치한 것을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때 드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특사에게 사진 필요 없다. 미국 대통령의 말이면 충분하다. 사진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사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그것을 수사한 결과를 보고한 448페이지에 나온 많은 것들로 제가 지금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텝에게도 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백악관의 대변인이 부대변인일 때도 그랬고 대변인일 때도 그랬고 세라 허카비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그 특별검사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러나라 하는 얘기 많이 들리고요. 또 대통령의 선임 자문도 대한 사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특별검사의 보고서 자체는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팀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할 때 공모했었다는 그런 증거, 형사법을 위반한 그 증거를 결정적인 무엇을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슬픈 일이죠. 과거에는 대통령 특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구소련이 저러고 있다.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해도 사진 필요 없다. 미국 대통령 말이면 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중요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을 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뭐 대통령 변호사부터 비서실장, 뭐 비서실장, 처음 비서실장, 나중 비서실장,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 말을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직책에. 미국에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러시아와 대통령과 위킬릭스 이렇게 이제 세 부분 그룹이 사실은 그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러시아와 위킬릭스 그 사이에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던 맥겐이라는 이름이 퍼스트 네임이 대통령과 똑같네요. 도널드 맥겐이라는 이 사람 지난해 가을에 결국은 뭐 사임하는 식으로 물러났는데 대통령이 특별검사 해고해라. 연방 법무부에 전화해서 그렇게 해라. 적어도 2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사임하려고 했고 사임하려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가 말려서 다 뭐 짐까지 싸놓고 사임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물러났잖아요. 그 뒤부터 그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고는 대통령의 말을 쫙 메모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메모한 사람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 켈리 뭐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비서실장도 그랬고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사위와 이방카 트럼프에게 줘서는 안 되는 자격, 모든 비밀 문서까지 다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자신의 방어용으로도 한 거죠. 역사에 대한 방어용으로도 다 대통령이 한 것을 기록을 했고 그런 이제 이 같은 그 보고서가 나온 뒤에 무척 대통령이 화났다고 하잖아요. 지금 물론 그러면서도 기분은 좋죠. 한편으로는. 그리고는 이제 어제였었죠. 러쉬 림보가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보호하고 있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골프 같이 치고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잘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이 특별검사의 이 보고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것을 보여주는 그 네버엔딩 그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448페이지요. 모니카 루윈스키 그 당시에 특별검사 보고서가 445페이지였으니까 기간은 짧았지만 이번에 특별검사가 만들어낸 보고서가 3페이지 기네요. 왜 제인 에어 있잖아요. 영어 소설 제인 에어가 409페이지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검사와 연방 법무장관의 관계. 30년 친구예요. 법무부에서도 일했었고 서로 중요한 사람들 결혼식에도 함께 가고 와이프들이 바이블 스타디하는 그 그룹의 와이프들에 의해서 함께 참석도 했었던 특별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이번 조사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드러난 겁니다. 막상 특별검사의 그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안 했다고도 결론 내릴 수 없고 사법방해를 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그 완전한 증거 같은 것 이런 것이 그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이 의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해고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 제임스 코미가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이 특별검사는 로버트 멀러는 공정한 사람으로 완전히 그 자리를 잡았고 그에 비해서 그 빌바 법무장관은 마치 대통령 대변인과 같았다. 대통령이 뭐 미디어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좌절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대변을 해줬고 대통령 캠페인이 스파잉을 당했다. 적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조차도 대통령 대변인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물론이고 법무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결론에 도전하는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benefit of doubt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죄가 되기 전에 그 무죄인 아주 공평한 마음을 갖는다는 그 의미를 연방 법무장관이 손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never ending stor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명히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해서 특별검사 자신도 의회에 출석을 할 겁니다. 청문회에. 소환장을 발부를 할 거예요. 아마 이때를 위해서 특별검사는 이제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지 모릅니다. 법무장관이 몇 번의 기자회견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좋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요. 그런 것까지 계산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리고 연방 법무장관은 법무장관대로 따로 청문회에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연방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대변인이다 하는 그 어떤 그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특별검사의 말에 훨씬 더 신빙성을 줄이라고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이클 코엔 같은 사람도 더 내가 뭔가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물론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은 이제 그만해라. 오히려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러게이트 사건을 보도를 하고 지금까지도 뭐 워싱턴 포스트에 어떠한 그 역할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 밥 우드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퇴임만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처드 닉슨이 도청하고 하는 것에 돈을 주고 그게 이제 허쉬머니잖아요. 입막음용 돈 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드러나서 닉슨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제 밥 멀러의 수사 그 보고서까지 나온 지금은 누군가가 테이프만 내놓으면 된다. 이 테이프이 지금 백악관에서 그만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테이프를 갖고 있는 게 마이클 코엔도 많고 백악관에서 물러났었던 그 거의 유일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던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도 테이프를 모든 것을 다 테이핑을 했다고 하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특별검사가 수사한 결과 자체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는 했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게 해왔을까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12월 달에 이제 선거는 2016년도에 있었고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2번 했습니다. 경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크렘린이 발표를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무장관이지만 마이크 폼페오가 CIA 국장이었을 때 러시아의 역시 정보 자신의 그 카운트파트를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뭐 좀 제재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것을 논의한 것이 2018년 지난해 1월 달이었는데 역시 미국은 그 내용조차도 러시아 그 대사관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몇 개월 뒤에 푸틴이 또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때 그 푸틴이 뭐 부정선거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방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도 푸틴에게 섣불리 축하 전화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빅토리 축하한다고 전화를 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 7월 달과 11월 달에 핀란드와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또 만났습니다. 통역조차도 미국 통역조차도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만나지 않는다고 하고 만났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미국에 알려졌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많은 부분에서 그 푸틴의 그 기운 그런 발언들을 했어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의문이었고 푸틴이 원하는 나토를 비난하는 이런 그 등등의 일들이요. 또 부동산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왜 숨겼는가 뭐 특별검사의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었던 것이지만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콤이 연방 수사국장에게 러시아 수사하는 거 그만둬라 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해고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한 얘기고요. 그 다음 날 러시아의 러시아 외교관을, 대사를 집무실로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초대를 하고, 러시아 대사를 초대를 하고 해서 비밀 정보를 또 줬잖아요. 이스라엘로부터 얻었던 그런 일들. 이 대통령이 왜 그럴까?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일들. 해서 물론 미국에서는 부시 때도 잠깐 그랬었고, 오바마 때는 푸틴과 리셋 버튼을 눌렀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푸틴과 만날 때는 항상 국가안보보좌관을 대동을 했죠. 통역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하면서 그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들이 오히려 몰랐으면 하게 전혀 대동하지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스케줄에 잡히지도 않은 2017년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의 대화는 거의 1시간 정도 됐는데 그런 일들이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 때에도 포멀한 미팅이 스케줄에 잡히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이 만났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매너로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그 당시에 오른쪽에서 사진 찍을 때도 오른쪽에서 찍으니까 러시아는 스파이의 국가잖아요. 공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할 때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오른팔이네. 라이트 핸드맨이네. 이렇게 해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많은 얘기를 듣고도 2018년 7월 달에 헬싱키 미팅에서 너무 페이머스한 그 기자회견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2시간 동안 만나고 나서 그것도 관계자들 없이 그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가정보국장조차도 모르고 두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이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해서 러시아 관계자들을 이미 기소하고 나서 며칠 뒤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지난해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했어야지만 됐는가? 물론 특별검사가 공식적으로 기소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고는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랬어야지만 됐나?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통역조차도 없이 러시아 통역이 다 했어요. 통역을. 미국 통역까지. 15분 동안. 왜 그렇게 만났어야지만 됐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수상쩍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모스크바에서 CIA 헤드 책임자를 맡았던 스티브 홀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푸틴은 과거에 KGB의 스파이 치프였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 경험 없이 미국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동안 세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같이 방에 있었을 때 충분히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을 조절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러시아 대선 개입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의도적으로 형사법 위반할 정도로 뭔가 내통을 했다 하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의 일들이 이렇게 이상한 겁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러시아와 접촉을 했고 이메일 해킹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이 위킬릭스 줄리안 아산지와 이제 이렇게 연관을 하면서 했고 대통령이 러시아 해커들이 있으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좀 해킹해봐라 하고 얘기하고 정말 5시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 해서 무죄라고 말하기는 이게 무죄일 수가 있는 것인가? 일반인들의 잣대에서는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팍스의 앤드루 나폴리타노라고 팍스에서 이제 법률 해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몇 개월 전까지 중간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보호를 했었는데 이런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기 충분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지지율 3포인트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37% 최저입니다. 올 들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러시아와 공모 내지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기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50%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탄핵돼야지 된다 40%, 탄핵 안 돼야 된다가 2%포인트 많은 42%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을 쭉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요. 겪으면서 생각해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16년 선거가 있었을 때 글쎄요 태만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개입하면은 이게 현 대통령이 자신의 당인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시키려고 개입을 한다 하고 의심을 받으니까 좀 덜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고 그랬었던 것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드러난 일이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뭐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이런 것들을 영국의 뭐 대사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FBI 관계기관에 넘기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 날인가?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임기 끝날 무렵에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관계자에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그게 개입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전에도 푸틴을 만날 일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라고 푸틴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려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푸틴에게 말을 했고 회의석상에서 만나서 그 정도 되면은 개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푸틴이 오바마가 아닌 거죠. 계속 끝까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이유, 애매모호한 입장 때문에도 그 태만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러시아가 안 했다고, 러시아가 할 수 없이 기소되고 나니까 러시아는 개입했다라고 마지못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했지만 러시아도 안 했고 나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이런 그 미국의 비극 속에서 러시아는 지금도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지난 중간 선거에도 개입을 했고요. 이 문제를 2020년 선거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아바타다. 두 사람이. 누가 아바타냐면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아바타? 베트남 전쟁의 아바타. 58,220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숨진 베트남전의 아바타. 이게 이제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두 사람 다 특별한 굉장히 부잣집 자식들이죠. 멀러도 트럼프도 엘리트 교육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이빌리그에 다녔어요. 그런데 로버트 멀러라는 특별검사는 딜레마, 베트남전에 어떻게 참전하느냐 해서 군복무를 하고 다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부상도 당했어요. 정말로. 로버트 멀러는. 자진해서 아주 그 심각한 전장터로 가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베트남전 징집을 피하기는 했는데 발에 뭐 뼈가 자라는 건데 그 발이 오른발이었던가 왼발이었던가 징집을 기피해서 아팠던 발이라고 하는데 그 발이 어느 쪽 발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뭐 돈이 필요 없기도 하고요. 로버트 멀러도 워낙에 돈이 많았던 집안의 자녀니까요. 공직을 선택을 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돈, 프라이빗 머니를 추구를 했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들어낸 일이 바로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가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
그때에 이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의 예상입니다. 그 밖에도 뭐 너무 많죠. 뉴욕의 지방법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일들, 도이체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이 모든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후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는데 그게 다 러시아의 검은 돈, 유럽의 검은 돈, 뭐 마피아 돈 이런 것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푸틴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냐 뭐 등등을 다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금의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을 입안하는데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나마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금 이런 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대통령직을 할 때 따뜻하게 누군가를 보듬고 좀 용서하고 가자, 온정을 베풀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누구를 비난을 하고 적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분노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그 정권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일마 오마르라는 무슬림계 굉장히 젊은 미네소타의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인데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에 왔어요. 난민 자격으로 왔는데 이 여성이 아메리칸 이슬라믹 릴레이션 카운슬 온 아메리칸 이슬라믹 릴레이션에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이슬람교 신자들도 미국에서 마치 방문객처럼 살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 뭐 공부만 잘하고 그냥 백인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추구를 하고 하루에 15분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던 그 나라가 이슬람익이라는 그 아래에서 좀 극단적인 폭력을 쓴다면 조국이든 아니든 그 자체는 비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9.11 사건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가 저지른 9.11 사건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고통도 당하고 있다 하는데 누군가가 저지른 일이라는 그 내용만 딱 떼서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공화당이 9.11 사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으로 오마르 의원과 가족이 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당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딱 그것만 떼서 뭐 9.12 사건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이 얘기한 그 자체가 그런 아주 긴 그런 일들이었고요. 또 오마르 의원은 코란을 인용해서 많은 트윗도 하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소수 인종으로서는 미국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들여다볼 만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1년도 9.11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뉴저지에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고 트윗도 그렇게 했었어요. 뉴저지에서 무슬림들이 정말 수많은 무슬림들이 기뻐서 날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또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전에 클린턴 시절에 백악관의 비서실장을 했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오래 뉴스 미디어에서 앵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을 한 겁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봤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시간에 맨하탄에 아파트 자신의 콘도에 있었거든요. 본인의 그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 그때 뉴욕에 있지 않았는가 했더니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지자들도 저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만을 말한다, 공약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미디어 피플들도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모르면서 그러던가 알면서도 그러던가 그러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미국에서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선거에 출마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인구도 많지 않은 곳의 시장인 버티기에크라는 사람이 37살
공개적인 동성애자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한 전쟁 군인이고 로즈 장학생이었고 하버드 법대도 졸업을 했고 한 사람입니다. 타이거 우즈도 굉장한 뉴스였잖아요. 97년도 21살 때 마스터스 챔피언 첫 우승할 때는 참 우아했었죠. 물론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성깔 있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성공, 실패, 또 그 성공을 되찾기 미국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를 타이거 우즈가 썼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찰리와 샘, 딸은 이제 뭐 보니까 아빠 키예요. 아빠 어깨 정도까지 와요. 그런데 그 딸을 이렇게 오랜 동안 바라보고 하는 눈빛이 얼마나 다정하든지 엄마도 바라보고 예전에는 정말 아버지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지금은 my kids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아이들이 나에게 있어서 골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지난해 왜 그 브리티시 오픈에서 그 타이거 우즈가 조금 몇 번 그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서 꼭 우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잃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기쁘다라고 타이거 우즈가 얘기를 했고요. 잭 니클라우스의 뭐 기록을 깨느니 마느니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 잭 니클라우스도 트윗 했잖아요. 판타스틱하다고. 이번에는 이제 타이거 우즈가 그 골프 코스는 징크스가 있는데 그 모든 징크스에 대해서 타이거 우즈가 다 벗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징크스에 빠지면서 우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상대가 여기서 딱 실패를 하고 나서 타이거 우즈가 전 같으면 자기 식대로만 쳤을 텐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치는 것이 그게 비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 비겁한 거지? 그게 온당한 처사 아닌가? 본인이 이기려고 작정을 했다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렇게 해서 저기서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치는 게 나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굉장한 즐거움을 줬고요. 물론 그 손흥민 선수가 2골 넣은 그 축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사람들 뭐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카톨릭 신자들이 떠난 것이 굉장히 많았고요. 20년 동안 미국 성인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나는 멤버다 그 교회에 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돼서 99년도에 70%였거든요. 65세 이상은 64%가 교회 멤버고 18세부터 29세 사이에는 41%, 공화당은 현재 69%, 민주당은 48%. 이 정도만 그 교회 멤버라고 하는데 교회가 특히 이제 그 보수적이잖아요. 예, 기독교에서 뭐 많이 말하는 거 낙태 또 많잖아요. 너무 많은 이슈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환멸을 느낀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골드만삭스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제가 적어놓고도 이 내용이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네, 그 얘기네요. 미국이지만 노트르담 그 성당의 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또 유럽에 대해서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 대해서 동경하고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움, 신앙, 뭐 뷰티 그 자체로도요. 르네상스, 유럽 문학, 또 뭐 나폴레옹 대관식, 또 뭐가 있나요? 혁명에서도 살아남았고 고딕 뭐 양식, 뭐 세느 예 평온함 등등
뭐 이런 그 등등 그런 문학, 건축가는 건축, 종교인은 종교 그런 부분에서만 보지만 프랑스 사람들로서는 모든 것이 함께 그 어우러진 역사로 보겠죠. 문화 유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저는 사람이 만든 것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것에 공감을 많이 했고요. 뭐 감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던데요. 잊었어요. 아무튼 원인이야 어떻게 됐건 간에. 프랑스에서는 노트르담 성당 하면은,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보다도 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고, 또 왕족이 사는 윈저궁보다도 중요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왕과 여왕이 묻혀 있는 윈저궁보다도 프랑스 사람들이 뭐 영혼이라고 하니까 파리에 Soul of Paris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리 잘 좀 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그 중요할 테고 뭐 기부들 많이 하고 뭐 잘 재건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내용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했었고요. 제가 한 가지 그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토퍼 안 전 해군이었다고 하고 프리조선의 자유조선의 멤버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체포했잖아요.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서 북한 그 스태프들을 억류하고 또 뭔가를 훔쳐왔다. 그 또 훔친 것을 미국의 정보국과 공유를 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제요. LA 연방법원에 출두했다고 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인 에드리안 홍의 아파트도 급습했다고는 하는데 에드리안 홍을 체포했다는 말은 없어요. 에드리안 홍이 그 자유조선을 이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에드리안 홍 자유조선의 변호사가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인데 미국의 전에 국무부에서도 일했고 그 울로스키라는 사람이 미국 연방법무부가 북한 요구에 따라서 미국 시민에게 영장을 발행하고 집행하더니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냐? 오토 원비어를 숨지게 한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방 법무부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미국인과 뭐 등등이 침입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훔쳐온 정보는 지금 미국 정부 당국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속보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의 자세한 그 여러 가지 북미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오늘 러시아 그 스캔들이 하도 무거워서요. 그쪽에 많이 그 집중을 해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접죠. 강혜신이었습니다.